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박정환입니다. 슬기로운 방구석 재활, 약물 증상 관리 교육 5회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기 주제는 정신장애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이번 회기 목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의 목적, 두 번째로는 정신장애의 종류와 진단 기준, 세 번째로는 정신장애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번 활동이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번 활동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장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정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 재발과 입원을 방지한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의 종류와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신장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신경발달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우울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 성기능 부전, 해리장애, 성격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배설장애, 수면각성장애, 성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신경인지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변태 성욕 장애, 기타 정신질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의 종류와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특징적 증상은 다음 증상 중 1개월의 기간 동안의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망상, 두 번째 환각, 세 번째 와해된 언어, 네 번째 극도로 와해된 또는 긴장성 행동, 다섯 번째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 부전인데요. 발병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직업이나 대인관계 또는 자기관리와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 생활 영역의 기능 수준이 발병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간입니다. 증상의 기침 후가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됩니다. 6개월의 기간은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최소 1개월을 포함하여야 되고 정구 증상이나 잔류 증상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구기나 잔류기 동안 장애의 징후는 음성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진단 기준에 열거된 증상의 2가지 이상의 약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증의 진단 기준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3가지를 보이며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두 번째,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세 번째,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말을 함, 네 번째,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 다섯 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여섯 번째,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 조조,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친 몰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하거나 자해나 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원이 필요 또는 정신병적 양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의 종류와 진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 그리고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인 보고나 관찰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일상 활동에 대해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됩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나 체중의 증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식욕의 감소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 과다수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피로나 활력의 상실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증상 가운데 5가지의 증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며 이전의 기능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우울 기분이거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어야 합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사파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끼고 거의 매일 나타나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담함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반복되는 자살 사고 또는 자살 시도나 자살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관찰됩니다. 다음으로 조현병과 조울증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현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현병은 아주 흔한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0.4% 정도입니다. 즉 1000명당 4명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10만 명의 조현병 환자가 있을 정도로 추정되며 조현병과 조울증을 합치면 약 15만 명에 이릅니다. 조현병은 주로 성인 초기에 발병합니다. 조현병의 발병 연령은 개인마다 다르며 조현병이 발병하는 시기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사이입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발병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울증의 특징입니다.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조증 기간은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이 납니다. 우울증 기간은 서서히 시작해서 서서히 끝이 납니다. 또한 조증 기간은 짧고 우울증 기간은 조증 기간보다 몇 배나 깁니다. 조현병과 조울증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조울증의 특징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현병에 비해 유전적 경향이 높습니다. 조울증은 조현병과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조증 증상은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우울증 증상은 조현병의 음성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만 알아두면 좋은 지식이니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